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요즘에 제가 과거 글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과거 글들 중에서 너무 글을 잘 못 썼을 때 대충 썼던 글들도 있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봐볼 만한 내용, 지금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글들을 좀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매각 불허가로 아무도 입찰 안 해버림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나와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보시면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는 상봉역하고 종랑역 사이에 있는 위치는 좋으니까 괜찮고요. 낙찰된 사례도 있어서 한 명밖에 입찰 안 했지만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잘 보면 이 물건 지금 5명 입찰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매각 불허가로 끝났습니다. 왜 불허가인지가 좀 중요하겠죠. 매각 불허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하지 못한다, 경매 낙찰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허가를 할지 불허가를 할지 결정을 해주는데요. 이때 매각 불허가가 되게 되면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수 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허가가 됐을까요? 이제 불허가에 대해서 보는 이유가, 사실 이제 불허가 같은 경우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 이제 법원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불허가인 경우에는. 그리고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법원의 실수인 경우가 많죠. 입찰자가 실수를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되면 보증금을 몰수당하지만,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불허가로 인해서 다시 재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허가가 나고 나서 한번 불허가가 났으니까 입찰자 입장들에서 혹시 또 불허가가 나지 않을까, 혹시 또 물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자, 입찰이 돼서 5명이나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매각 불허가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 기일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해버리는 유찰이라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참 너무 재밌습니다. 불허가 특별한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의 걱정이 됐었던지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해버린 거죠. 결국은 이후에 이제 이때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되었는데, 이때는 17명이나 들어와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미 이 전 가격을 넘겨서 낙찰이 되었거든요. 유찰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불허가 이유를 받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물건의 불허가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이 물건은 현재 불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진행된 상태에서 경매에 나오는데, 불허가 이유를 분석을 하시려면 문건 접수 내역이나 법원에서 발송한 통지 내역을 보면 조금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원에서 발송한 내역을 살펴보면 중복경매 통지서라는 게 발송이 됐습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는데, 문건 처리 내역에 그 문건에 접수된 내역, 즉 법원에 접수된 서류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중복경매 통지서를 이후에 발송을 했죠. 왜 중복경매 통지서가 발송이 됐을까요? 이 단어를 보면 느낌이 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중복경매구나. 즉 무인력 기각이 됐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중복경매. 왜냐면 무인력 기각이 되면, 무인력 기각하는 건 뭐냐면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만약에 감정가 1억입니다. 감정가 1억이라는데 1억에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1억이 근저당이 잡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5천짜리 그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 이 물건이 1억이 낙찰이 된다면, 이제 가압류로 넘긴 이 5천만 원의 가압류로 넘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 신청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경매 물건 1억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이 앞에 설정된 근저당 1억만 배당을 받고, 이 경매로 넘긴 5천만 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매로 넘긴 채권자는 1원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무인력 기각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있어서 무인력 기각 처리가 되는데, 이 1순위 근저당권자, 이 근저당권자가 만약에 임의경매로 같이 경매를 넘겼다. 그러면 5천만 원짜리 가압류권자가 경매로 넘긴 거는 강제경매가 될 텐데, 강제경매가 넘겨진 상태에서 다시 1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로 넘기면 한 경매 물건에 있어서 경매 신청이 2건이 되는 거죠. 한 건, 2건. 강제경매가 신청이 되고 임의경매 신청이 되는 거죠. 이게 꼭 강제경매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의경매 2개일 수도 있고 강제경매 2개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자가 2명이 되면 바로 이걸 중복경매라고 합니다. 중복경매. 그래서 중복경매 통지서가 발송이 됐다는 거는 즉 5천만 원짜리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넘겼는데 무인의 기각이 돼서 불허가가 된 겁니다. 불허가 여기 이제 위에서 그 불허가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불허가 사유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앞에서 넘긴 임의경매가 진행이 돼서 중복경매 됨으로 인해서 다시 경매가 진행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물건 히스토리를 봐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처음에 경매 넘긴 사람은 강씨입니다. 이 강씨는 여기에 있는 가압류권자입니다. 가압류권자가 경매로 넘겼기 때문에 이 강씨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있는 근저당권이 전부 다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전부 다. 얼마죠? 여기 한 7천, 1억, 1억 9천, 2억 2천, 약 한 2억 2천 정도 됩니다. 한 2억 2천 정도. 약 한 2억 2천 조금 안 되지만 2억 2천 정도 된다라면 자 보다시피 낙찰가가 1억 9천 5백이죠. 당시에 불허가 날 때 당시에. 그러면 1억 9천 5백으로 당연히 2억 2천이라는 금액을 다 배당하고도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 가압류로 넘긴 강제경매를 넘긴 이 강씨까지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잉여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허가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다시피 여기 대부금융에서 임의경매로 넘겼습니다. 이 대부금융은 여기 앞에 있는 아세아 카피탈 대부죠. 여기죠. 여기서 임의경매로 넘겼기 때문에 이제 강씨가 1원을 배당받지 못한 것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 캐피탈에서 1원을 배당받지 못한 것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위에 있는 여기까지만 배당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배당받고 플러스 1원. 그러므로 두 개 합치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억 1천 좀 안 되지만 그럼 충분히 배당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캐피탈 대부에서 임의경매를 넘김으로 인해서 중복경매가 되고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찰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보이는 거죠. 아깝습니다. 17명이나 들어와서, 이때 들어왔어야죠. 이때, 1억 8,400일 때. 이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낙찰이 됐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인 거죠. 이처럼, 매각 불허가라는 거는 문건 접수 내역 또는 송달 내역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좀 더 내용들을 볼 텐데, 불허가 내용들이 종종 나올 것입니다. 제가 불허가 분석했던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볼 테니까 어떨 때 불허가 되는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과거 글들 중에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 글들 중에서 너무 좀 지금까지는 소용이 없는 그 너무 조금조금한 글들은 제외하고 그나마 이렇게 내용이 알찬 내용들만 좀 뽑아서 과거 글들 중에서도 괜찮은 내용도 지금도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만 뽑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 꼭 해주세요. 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